반갑습니다. 세무법인 한해 대표인 김재수 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마 그동안 과세가 유보되었던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수입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그런 방침 때문에 보이는데요. 해당 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다니 관련 상담이 많아진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로 하지요. 먼저 누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1주택 이상을 임대했을 때 발생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1년 중에 한 달 또는 열흘이라도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의 임대료가 있다면 소득이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일정 기준이 무엇이냐가 문제인데, 만약 1주택이라면 기준 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세 보증금만 있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집이 하나인데 왜 임대 수입이 발생했을까 생각해 보면,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자기 집을 세주고 다른 곳에 살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고가의 아파트가 좁아서 그 집을 임대해주고 다른 지역에 큰 평수를 임차해 사는 이런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주택인데 임대해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9억이 안 되거나 넘더라도 전세로 내줬다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주택은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모두 전세로 임대했다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3주택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모두 전세로 주었다고 해도 임대한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단 소형주택 12평 조금 넘겠네요.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채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형주택이라면 그 주택을 빼고 두 채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 수익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까요? 월세와 월 임대료의 임대 월세를 곱하면 그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만,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간주임대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간주라는 말은 법의 의제로서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냐를 불문하고 권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해버리고 거기에 일종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아니지만 보증금에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임대료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서 임대료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전세금 합계해서 비과세되는 금액 3억 원을 공제 후에 나머지의 60%를 계산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 이자율, 현재 1.8%인데 이율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2019년에는 2.1%였습니다. 이 이자율의 임대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즉,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10억이라면 10억에서 3억을 뺀 7억에 0.65란 4억 2천의 1.8%인 756만 원이 1년치 간주 임대료고요. 만약 임대기간이 200일이었다면 이 날짜를 곱한 후 365로 나눈 415만 원 정도가 임대 수익 금액이 됩니다. 주택 임대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만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난방비 등을 임대한 집주인이 별도로 받는다면 이 금액도 수익 금액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수익 금액 계산 방식을 이해했다면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의 과세 방식이 다르다고 했으니 주택수의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세대로 보유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세대 구분이란 본인과 배우자 외에 부모나 자식을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는 한 가구가 보유하는 전체 주택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본인 것만 합산하지요. 반면에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주택수는 부부,
즉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하여 그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미혼인 자녀가 자기 소유인 1주택을 임대하고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자녀가 보유한 주택이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고 월세 수익 금액이 있다면 해당되겠죠.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고 전전세, 즉 전세로 임차해 다시 임대하는 경우도 숫자에 더해집니다.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로 생활하신 분들도 많은데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은 한 채만 보유하고 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전원주택이든 주말주택이든 이름을 뭐라고 하시든지 양도소득세에서 특례에 의해 주택세 산입 안 되는 농가주택도 별도로 가지고 있어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공동명의주택이 조금 복잡한데요. 공동보유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즉 반반씩 보유한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둘이 합의하에서 그 중에 한 명을 그 주택의 귀속자로 하면 그 사람의 보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세는 산입하지 않고요. 이것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의 과세 조건이 모두 다르고 이에 따라서 세부담이 틀려지므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 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료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3주택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주택을 다른 사람과 공동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지분이 40%라면 주택수는 60% 가진 다른 사람에게 계산되지만 자기 몫 40%에 대한 임대료는 합산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소수 지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에 자기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면 주택수 계산에 가산합니다. 여기에 하나 첨언하면 주택임대수익 계산에 있어 지분율이나 기준시가는 모두 과세기간 말일, 주로 12월 31일이겠죠. 이거나 연도 중에 그 집을 매각했다면 양도일 기준입니다. 저에게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느냐, 또 세무서에서 내가 임대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각 행정부서에 흩어져 있던 각종 주택 정보를 모두 모아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등록 자료나 확정일자 신고 자료, 공시가격 시스템, 실거래가 신고 자료, 덧붙여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정보까지, 빈집이라면 가스나 전기가 사용되지 않겠지만 반대라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었을 테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산세 대장과 주민등록 자료, 여기에 국세청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자료를 합쳐서 종합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나 지금 몰라도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희망을 현실이라고 착각하시면 나중에 생각하지 못한 혹이 붙게 됩니다. 이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이야기 되었으니 다음 기회에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실제 과세 방식과 납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지요.